우리나라에서 안토니오 이노키와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보다 더 앞서서 종합격투기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치러진 경기가 있더라고요. 브라질의 발리수어가 결국엔 MMA의 모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지하 세계에서 열린 그런 좀 어둠의 스포츠 형태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현재 종합격투기가 가장 비슷한 형식의 이벤트 대회로 치러진 게 1976년에 치러진 무하마드 알리와 안토니오 이노키의 경기가 종합격투기의 그런 모체가 되는 전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마레슬링 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그 일본의 아마레슬링 회장이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하마드 알리가 다양한 국적의 인종의 다양한 국적 그리고 인종의 선수들과 경기를 해봤는데 동양인과는 붙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동양인을 불러오면은, 또 이기면은 자신이 100만 달러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들은 일본의 그 아마레슬링 회장이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했고, 안토니오 이노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무하마드 알리와 싸워보겠다 하면서 이제 경기가 성사가 된 겁니다. 원래 예상됐던 거는 그러니까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그런 경기였다고 해요. 무하마드 알리가 경기 중에 실수로 심판을 가격을 하고, 심판이 쓰러져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심판을 확인할 때 안토니오 이노키가 뒤돌아 있는 알리에게 킥을 날려서 알리는 쓰러지고, 그리고 이노키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경기 결과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노키가 약간 반칙성으로 승리를 거둔 거라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인 내가 이렇게 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경기 내용에 반대를 한 거고, 이노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반칙으로 때려서 이기는 거는 나도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그 각본을 거절하면서 그럼 이제 실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경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토니오 이노키와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보다 더 앞서서 종합격투기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치러진 경기가 있더라고요. 대회 이름은 프로캐스처라고 해가지고 복싱 글러브를 꼈는데 이 손가락이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MMA에서 사용하는 오픈 핑거 글러브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경기였던 거죠. 권투, 레슬링, 당수 다양한 종목을 혼합을 해서 실전으로 겨루는 경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열리지 못했던 게 당시 이제 문교부가 그 정식 인가를 안 해주면서 더 이상 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그 이종격투기 형태가 제대로 갖춰진 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UFC 1회 대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1회 대회가 열리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열리게 된 거냐면은 그레이시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브라질 주짓수로 대표되는 가문이거든요. 그 가문이 예전부터 그레이시 챌린지라고 해서 타 종목이든 그러니까 종목, 체급, 인종 상관없이 본인들과 겨룰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그렇게 대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회 대회를 열게 된 게 그레이시 가문의 그 호리온 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레이시 유술, 주짓수 체육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트 데이비라는 사업가가 그 체육관 간원으로 있었던 거죠. 운동도 해보고 그럼 그레이시 챌린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약간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시 챌린지, 그러니까 그레이시 가문과 다른 가문 어떤 종목들이 붙는 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또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은 그레이시 가문의 그 주짓수 그런 시연 교육 영상을 이것도 한번 팔아보자. 근데 그것도 이제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트 데이비스는 또 이제 아트 데이비스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거를 대회처럼 좀 멋지게 만들어 봐서 한번 대회를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호리온 그레이시와 아트 데이비가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UFC 1회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체급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체급이었어요. 무체급이고 그냥 어떤 무술이 가장 강한지를 겨뤄보자, 이걸 모토로 열린 거기 때문에 원데이 토너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8명이 참가해서 그날의 모든 경기가 치러져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UFC 한 초창기 한 20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개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요. 진짜 흔히 말하는 눈 찌르기도 되고 낭심 공격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 돼요, 다. 그냥 주먹으로 그냥 상대방 낭심을 때리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상대방 바지를 벗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화제를 끌다가
96년도에 이제 미국의 의원이 이거는 인간 뭐 닭싸움이다, 이거는 진짜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36개 주가 그걸 이제 UFC를 금지, 그러니까 방영뿐만 아니라 개최를 금지하면서 이제 UFC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뭐 체급도 좀 세분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룰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창기 대회 때 가장 인기 스타이자 이거 이런 종목이 있었어? 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그레이시 가문의, 또 그레이시 가문이에요. 그레이시 가문의 호이스 그레이시입니다. 호이스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180이 조금 안 되고 몸무게도 이제 80kg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190이 넘고 100kg가 넘는 거한들을 특유의 그 주짓수로 꺾고 조르고 다 하면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UFC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게 지금 UFC CEO죠.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CEO 자리에 올라서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UFC가 그 전에 이제 2001년도 이제 매각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들은 데이나 화이트가 본인은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돈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친구이자 사업가인 로렌조 퍼티타한테 이런 아이템이 있다,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인수를 하고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CEO를 맡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데이나 화이트가 맡고서도 처음에 좋지가 않았어요. 한 2005년까지도 계속 적자 상태여서 그때 이제 로렌조 퍼티타 형제가도 매각을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 보자 해서 터프라는 리얼리티 쇼를 만들고, 이거 해서도 안 되면은 그때는 그냥 팔자 해서 마지막에 그냥 밑져야 본전식으로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지면서 이제 UFC가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된 거죠. UFC에 처음 입성한 이제 한국인 선수가 말하면 누구나 다 아시는 바로 그 김동현 선수입니다. 그때 이제 제이슨 탄 선수와의 경기였는데, 김동현 선수가 이제 예능에서도 이제 별명처럼 불리는 이제 매미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게 그라운드 기술이 좋은 거, 상대방한테 잘 달라붙고 거기서 이제 잘 컨트롤해서 유명한 건데, 그런 별명이 있는 선수답게 이제 그라운드에서 엘보우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같은 존재가 우리나라의 김동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7kg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웰터급 77kg에서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뭐 77kg면은 그냥 평균적인 체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시합 전날 체중이 77kg지 평소에는 거의 90kg에 육박을 합니다. 시합 당일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량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중량급에서 그 정도의 활약을 했다는 거는 고평가 받아 마땅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친 게 우리나라 이제 정찬성 선수가 있죠. 정찬성 선수는 일단 타이틀전만 2번을 해본 선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레벨의 선수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정찬성 선수가 예전에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에서 좀 일방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좀 평가 절하를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가 지금 한 10년 정도 계속 그 탑 레벨에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패더급 랭킹을 보면은 그때 그 10위 안에 있던 선수 중에서 아직까지도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는 정찬성이 유일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챔피언 벨트를 못 땄더라도 오랜 기간 탑 레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높게 평가를 받아야죠. 저는 오히려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훈련 캠프를 준비할 때 미국에서 다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훈련 시스템이나 훈련 외적으로 뭐 영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후배들한테 전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정다운 선수라고,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인데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랭킹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아쉽게 패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게 동양인으로서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게, 동양인은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스포츠에서 성공하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덩치가 큰 중량급으로 갈수록 그게 어렵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정다운 선수가 그 프레임을 이제 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종합격투기의 대략적인 역사, 그리고 UFC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가 UFC에서 활약한
대략적인 그런 활약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지고 알찬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